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개 부처 다 예, 마쳤는데 예. 우선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 그 장관 후보자들 네. 이렇게 지명이 끝나고 나서 실망과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번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던 말과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아, 것이었죠. 먼저 반대다. 공정과 상식에 공정화 상식. 네. 맞지가 않고 어. 통합과 협치에도 맞지가 않고 음. 그다음에 이제 능력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네, 네. 능력 있는 후보자도 보이지가 않고요. 예를 들면 공정과 상식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윤 후보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부터 가장 많이 외쳤던 것이 공정과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그 후보자 법무장관 후보자 같은 건 최측근 인사였죠. 네. 최측근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상징화돼 있잖아요. 그런 네. 민원을 쓰고 또 40년지기 친구를 또 정호영 복지부 예, 장관으로 후보자. 했고요. 또 고등학교 후배 이상민 이상민 행정부 장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적 영역에서 친했던 사람을 아. 공적 영역까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면에서도 도저히 네. 안 맞는 것이죠. 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대통령은 영부인으로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어떤 분도 사적인 영역에서 친했다고 해서 직책을 주고 공적 영역으로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재의 공정과 상식인데 네. 오래 친했다고 친한 친구였다고 또는 뭐 고등학교 후배였다고 뭐 이런 것은 공정과 상식도 안 맞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통합하고 협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네. 통합 면에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 인수위원장을 해서 뭐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 안철수 사람 한 명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협치한다고 했는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씀으로써 아예 협치를 포기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능력 위주로 이번에 쓰겠다. 네. 뭐 그런 거 없이 쓰겠다고 했는데 했는데. 면면이 보면은 사실은 능력 위주라기보다 아는 사람 위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대표적인 인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네. 행안부는 가장 업무 폭이 넓은 건데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이잖아요. 변호사 네. 출신. 판사 출신. 예, 행안부는 어떻습니까? 국내의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보장을 하는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지자체까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야에 이제 그런 경험이 부족한 네.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장관으로 였는다는 것은 능력 위주에도 네. 안 맞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안 맞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인재 풀 자체가 좀 좁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거기서부터 좀 어떤 문제점이 좀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좁은 인재 풀. 사실은 이런 장관 후보자를 선정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충분한 인재풀을 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네. 아는 사람 위주 또는 내가 좀 써봤던 경험해봤던 그다음에 사람. 이번에 대통령 대선 때 기여한 사람 그러니까 농공행상이나 아는 사람에서 찾으려고 네.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후보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또 후보 시절에 윤석열 당선인 얘기한 것을 또 지키지도 않았어요. 30대 장관이 나오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30대 장관은 찾아볼 수가 없고 주로 대변되는 게 60대, 서울대, 네. 그다음에 또 영남, 영남. 이런 아이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면면을 분석해 보면은 보훈 인사도 있고, 그다음 그 대선에 기여한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뭐副部长 대선 경선 때 주제였지만 4명 중에 제일 많이 도왔잖아요. 그리고 하니까 이제 그 국토부 장관으로 네. 임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 잘 아는 분, 네. 당선인께서 잘 아시는 분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사는 만사거든요. 그렇죠. 첫 조각 내각을 보면은 네. 앞으로 5년이 점쳐질 수가 있죠.
그동안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도 늘 내각이 구성될 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비판받았던 점이 코드 인사잖아요. 그렇게 근데 언론에 코드 많이 썼죠. 인사는 사실은 저는 이해를 해요. 네. 왜냐하면 정치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정치 철학을 구현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자기가 꿈꾸는 나라의 정치 철학을 실현시켜야 되니까 내각에는 네. 자기와 생각이 그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쓰는 건 맞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네. 뭐 친구라고 고등학교 후배라고 친구라고 사적 영역에 있는 또는 지인들 아는 사람의 풀은 적은 거거든요. 네. 이런 인사들을 쓴다는 것은 대단히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이고 많은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네. 예.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웠던 네. 그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뭐 통합이나 아니면은 공동정부나 여러 가지로 이제 국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했는데 네. 인사를 한 걸로 보면은 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이 18개 부처 가운데 그래도 네.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후보자가 좀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예. 정말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후보 어떻게 좀 생각할 수가 지금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 뭐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예.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나오고. 내부에서도 예.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호용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막말 퍼레이드로 많은 우려를 나냈잖아요. 이 칼럼에 이런 데 남성보다 쓴거 보고. 여성이 뭐 응시자가 사진 포샵을 많이 한다. 출산 애국이다. 출산은 게. 애국이다. 암 특효약은 뭐 결혼이다. 3미터 청진기로 여성을 진료해야 된다. 뭐 네. 등등 여성 비하 발언도 일부 있고 말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영역이 넓습니다. 보건뿐만 아니라 복지 다양한 것을. 그래서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가진 분이 적절하지 않고 또 지금 문제되는 비리 의혹들이 아들 딸의 그 편입, 대학 편입과 의대 편입. 또 네. 아들의 그 병역 예. 문제 있잖아요. 이런 병역. 것들은 우리 공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의 공정의 가치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공정 그 취업 문제. 네. 먼저 학교 입학하는 학교. 문제. 그렇죠. 학교 문제는 아주 공정해야 돼요. 입시는 입시 공정해야죠. 문제는 공정해야 네.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학교를 마치고 취업하는 문제에서의 공정성. 네. 이 문제가 되고 또 남성 같은 경우는 군 병역에 대한 공정성. 민감하죠. 이것이 진짜. 사실은 흐트러져 버리면은 국가 기강이 무너질 수가 있는 분야입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병역이 공정하도록 노력해 왔고 교육에서도 공정, 취업에서도 공정하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네. 우리 국가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하답은 하지만은 네. 사실은 명쾌하지가 않고 명쾌하지 않다. 계속 의혹에 의혹을 꼬리를 물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후보로서 적절하지가 않죠. 그리고 그 당시 문제가 됐던 아들 딸의 병역 문제는 병원장이나 그 당시 네. 병원 부원장 이런 그 병원에서도 경북대 고위직이. 병원 고위직이었고 리더였잖아요. 아. 리더는 태도 면에서도 공정해야 돼요.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겉금 매지 말고 네. 그 참외밭에 가서는 신발끈 매지 마라. 오해받을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의 시작입니다. 예. 그럼 경북대 병원장이라든가 부원장을 할 경우 오해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 딸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편입을 한다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경력을 쌓기 위한 이런 것들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아무리 본인은 공정하게 했다 해도 불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공정하겠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혹이 사라지지 예. 않는다. 예, 그렇죠. 이해충돌 우려, 또 이해충돌 여지 이건 네.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조영 후보자가 지금은 계속해서
뭐 밝혀진 게 없지 않냐 의혹이 사실로 네, 법적으로 불법이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걸로.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은 네.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도 나올 확률이 많겠죠. 나올 지금은 수도 있다. 이제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 자료 요구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음. 것이고, 그런데 실제 그런 것들은 그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이 진짜 경찰에 지금 이게 이제 고발된 상태이긴 한데 네. 그런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네,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불법적인 요소도 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래서- 모르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뭐 네. 확실한 그 부정의 팩트. 부정의 팩트가 네. 없지 않느냐, 아하. 그걸 확인해보고 뭐 하겠다, 예.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판단과 법적인 판단은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정치적인 판단은 늘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되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관을 지명하고 장관 지명을 철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이죠. 법적인 판단은 아주 그 분야가 좁습니다. 모든 걸 법으로 규제할 수 없잖아요. 네, 네. 제가 올 박 기자님 만나서 악수를 어떻게 하라, 시선을 어떻게 쳐, 이걸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침 인사를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의 태도를 보고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결정되잖아요. 네. 그런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지나치게 법적인 잣대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실패하는 사례가 많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어쨌든 네. 법을 다루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제 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불법인지 아닌지 여기에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된다. 예, 정치 지도자는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인 판단에서 물론 법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법적인 고려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국민의 눈높이. 정서, 네. 국익 음.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네, 국익까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 자 어떤 판단 내릴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이 후보자 얘기도 예, 계속 그렇죠. 나오고 있어요. 예. 한동훈 후보자. 한동훈 후보자가 네. 지명되면서 가장 언론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놀라워했잖아요. 그렇죠. 의외의 인사다. 깜짝 왜냐하면 발표이다. 너무 그 7개 예. 기수를 띄어서 김호수 총장이 20기인데 아마 27기 한동훈 예, 검사가 그 지명이 중앙지검장을 시키든 검찰총장을 시켜도 뭐 그런 반응이 나왔을 수가 있는데 하물며 그걸 뛰어넘어서 법무장관을 지명했다는 것은 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우려했던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검찰공화국으로 예, 간다. 왜냐하면은 한동훈 후보자, 후보자 예.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원래 그 법무부라든가 경찰이나 검사를 통해서 인사검증까지 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까지 하게 될 겁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왕장관이 되겠지. 왕장관. 장관 중에서도 네. 가장 파워가 있는 장관이 될 것이고 예. 그러면 또 아마 세간에서는 요새 벌써 그런 얘기를 하던데 소통령이다 뭐 이런 것들이 소통령이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협치를 포기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앞으로 정치를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네. 여야의 협조가 잘해야 되고 또 많은 협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한동훈 당선 그 후보자를 낸 것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법사위에서 협조가 되겠습니까? 아. 맨날 싸움으로 일관이 될 확률이 그렇겠죠. 있고 국회 나와서 또 현안 협조가 잘 안 답변할 때. 되겠죠. 그리고 또 가장 민감한 지금 논란이 되어 왔잖아요. 네. 검언 유착 문제에서도 한때는 피의자였고 신분이었고 물론 무혐의는 됐다고는 하지만 네. 또 재고발을 당한 상태일 것 같던데 이런 분들이 법무부 장관 그것도 법치를 네.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한다면은 협치 문제도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 우려를 하고 예. 사실 더욱더 이제 그 수사권
네, 검사, 검경 수사권. 그러니까 권력 수사권 구조의 기소권. 정상화. 저는 네. 권력 구조의 정상화로 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을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경찰 분리하고, 쪽으로 분리하는 그런 당위성이 훨씬 더 오히려 이제 한동훈 후보자 예, 지명되면서 예, 당위성이 더 커질 예, 것이다. 당위성이 커지고 있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을 보면서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 네, 또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네, 정말 이 다이렉트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또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 게 아니냐, 네, 대통령이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자의 검찰을 좀 활용한 그런 네. 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네. 윤석열 당선인께서 후보자 시절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하겠다. 뭐 그런 것들 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수사지휘권을 이제 폐지, 수사지휘권 안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안 하고 네.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산도 검찰에 그렇고. 예산을 네. 주고 뭐 이렇게 등등 했었잖아요. 음. 특히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검증을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보고 그게 가능할까? 아하. 왜냐하면 군 장성들 인사 검증을 거기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실에서. 그래서 의아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하는 걸 보고 네. 이미 그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 하는 저 대선 개인적인 때. 유출을 했어요. 그때 민정수석 없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제. 법무부 장관 시켜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하게 하면은 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때 이미 구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퍼즐이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춰봤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전조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예. 아유, 우리 이제 국민들이 정말 정신 예. 바짝 차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의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네, 같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일당인 민주당의 예. 역할이.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어지게 되면 검찰의 개혁, 그러니까 네.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문제, 네. 입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뭐 당내 우려도 있다라고 언론은 좀 보도하고 있고, 예. 마치 이게 뭐 당에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느껴보신 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에서는 사실 뭐 네. 당론으로 정했잖아요. 음. 당론으로 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좀 있었지만은 네. 그때 한 4시간 동안 토의를 하고 또 여러 번 분야별로 또 간담회를 하면서 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이 된 상태에서 아. 당론으로 갔고요. 예. 그것은 아마 5월 10일 이전에 네. 저는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음. 물론 거기에서는 일부 뭐 의견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개인 의견을 띄우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것은 아주 극소수고요. 음. 대다수는 이제는 이 개혁은 네. 검찰 개혁은 권력 구조 개혁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아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그렇군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예, 5월 이 초에는 네, 결국 이제 국회 처리가 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계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까지 잠깐 들어봤고, 참 뭐 저희가 18개 부처 문제점 다 짚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네, 이 정도 이 검증 문제는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예.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예.